자, 하기 전에 일단 적분이 두 개 나오죠. 적분의 내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는 적분이고 정적분은 구간이 있는 적분이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기호의 차이인 거고 모양의 차이인 거고 개념을 잠깐 짚어봅니다. 부정적분은 뭐죠? 2분의 역계산입니다. 정적분은 2분의 역계산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잡자. 이건 무한급수겠네요. 오늘은 다음 시간 들어가겠네요. 다음 시간 아마 치환적분, 부분적분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정적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건 인지하고 들어가기 바라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니까 시험은 확실히? 확실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습니다. 정적분은 그럼 부정적분하고 어떤 특징이냐면 정적분의 계산을 부정적분을 이용할 뿐이지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정확히 하고 부정적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의 정의 아까 말했습니다. 뭐죠? 2분의 역계산입니다. 역계산 그랬더니 역함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참고로 역함수와 역계산은 틀립니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해볼게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 자, 지수 AX 이런 겁니다. 지수의 역계산이 있고 역함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수의 역계산과 역함수는 뭘까요? 됐죠? 지수의 뒷라인 잠깐 물어볼까? 나야 역함수가 뭐고 역계산 뭘까? 지수 로그 루트 이거는 로그 함수죠? 여기는 n제곱분입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x제곱분 되거든요. x제곱 전혀 다르죠? 이건 계산을 거꾸로 하는 거고 이거는 함수를 xy로 바꾼 거죠? 입력과 출력을 이건 정확히 하고요. 여기는 역계산이지 역함수로 오해하지 말도록 하고요. 자, 따라서 이 역계산의 구조는 잠깐 체크했더니 이런 거였었죠?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지만 역계산 즉 부정적분하면 fx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뭐가 튀어나와야 이거 결정할 수 없는 상수가 있죠. 자, 이때 기호는 여기를 미분 이쪽을 fx로 이쪽 기호가 필요했지만 이쪽 기호를 fx로 놓는다면 부정적분 이쪽 기호가 필요해서 라지 fx라고 썼을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이 부정적분하는 계산에 대한 기호가 나오는데 계산의 기호는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플러스 c로 계산한다는 거고 이것은 계산에 대한 기호입니다. 자, 정적분의 계산 기호가 좀 비슷하지만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파트고요. 부정적분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적분 한다 뜻이고 즉 미분의 역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때 그 변수가 x인 거고 적분 변수 얘가 뭐가 되는가? 적분의 대상 즉 미분 역계산의 대상 책에는 p 적분함수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기호인 건데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적분 변수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sin x 더하기 2의 y dx인 게 있고 sin x 더하기 2의 y dy인 게 다르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x로 적분하면 얘는 sin 함수로 봐야 되고 여기는 상수로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의 y x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얘는 y 함수가 얘는 상수로 봐야지. 따라서 이거는 y
sin x 더하기 2의 y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변수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실제 30번 문제는 이런 형식 많이 취합니다. 변수는 막 여러 가지 주는 게 특기니까 변수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적분에 대한 정의를 잠깐 봤고요. 기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적분 상수의 의미. 부정적분에서 조금 어려운 건 다 C에 관련되어 있는 거인 것입니다. 자, 애초에 부정적분은 상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상수 C를 잡아놓는데, 아니 C의 의미가 뭔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fx가 x제곱일 수도 있고요, x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는 x제곱 플러스 0,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적분하면은, 미분하면은 뭐죠? 2x는 적분하면은 상수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의 변화를 정확히 즉 상수 적절 결정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위치가 달라진 거죠. 모양은 똑같은데. 그래 따라서 이때 이 부분 C의 파트인데 C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누구 위치야? 라지 fx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 따라서 C를 결정하려면 무엇을 찾아야 돼?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분의 내용, 이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일단 이쪽을 하고서 기호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미분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기호 표시한 뭐죠? f'x를 알면 fx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때 그래프 모양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프 위치는 판단할 수 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f'x를 알면 fx를 판단할 때 위치 빼고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적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로 다으면 미분의 그래프 추론 문제와 부정적분의 문제들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좀 더 계산적 측면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래프 추론의 측면인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정적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 구조를 잠깐 봤더니 문제에 만약에 라지 fx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스몰 fx죠? 똑같은 구조죠? 그죠? 이렇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뒤에 이제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잘 적용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적분상수 C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치입니다. 위치. 이렇게. 자, 세 번째. 부정적분과 미분 내용 밑에 있는 거는 다음 같이 정리합니다. 부정적분과 미분은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옆에 사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호는 있겠지만, 적분한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은 그냥 뭐가 되는 거냐? 원위치 됩니다. 또 병신같이 적분한데 미분하지 말고. 오케이? 그런데 조심할 거는 미분한데 적분하면은 역시 원위치가 되는데, 이때는 C가 튀어나오죠? 이때는 나중 계산을 봅니다. 나중 계산은 무엇을 했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위치 시키지 말고 쉽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 F 프라임인 거니까 적분하면은 C가 튀어나올 겁니다. 따라서 나중 계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C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C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위치 계산. 즉 이제 선생님이 이쪽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면, 서로 역계산이다 보니까 부정적분의 문제는 미분의 문제하고 자꾸 일치하게 되는데, 일단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쪽에 실제 뭐 미분 개수를 준다든가
또는 그래프 추론의 문제가 나간다든가 부정적분은 그 연결해서 그냥 많이 나올 겁니다. 뒤에 가서 유형 정리할 거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적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과 공식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적분법입니다. 기본 공식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2, 3, 4를 보니까 미적 안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뭐죠? 제일 중요한 거 2번입니다. 여기 좀 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하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분의 수도 했었을 거야. x n제곱 미분할 때 n이 실수다 보니까 다항함수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할 수 있다는 거. 분수함수, 무리함수도 미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수 파트에서 n이 자연수이면은 다항함수를 접근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음수면은 분수함수를 접근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유리수면은 분수면은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런 함수들은 다 무속법을 거쳐 접근해야 돼. 무속법을 거쳐 접근하고 단 한 가지 예외.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마이너스 1때 뭐들은 뭐 참고하. 이것만 다 체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부터 2번, 3번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역계산인 역시 어렵습니다. 항상. 미분의 역계산 항상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역계산은 본래 계산의 공식들을 좀 기억하지 않으면 힘든 계산들이 많죠?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먼저 지수함수 적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자, 근데 정리해야 된다, 여기. 자, 로그함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공식은 부분적분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꼭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다음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더욱더 중요하죠. 적분 중에 제일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는 역시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적분 못하면 얼굴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워낙 선생님 줄줄 볶아가지고 숙고한 데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잘 안 됐을 사람은 선생님이 이런 대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교과과정에 6개 공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 쌍씩 이 쌍을 지어서 기억하면 훨씬 편하죠? 미분 적분은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것들인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고, 그 다음 탄젠트 누구랑 친해요? 시컨트랑 친하고,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랑 친합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쪽은 마이너스 3 튀어나오고요. 역시 시컨트는 누구랑 친해? 탄젠트랑 친하고, 코시컨트는 코탄젠트랑 친한데요. 이거 옛날 기호 그대로 들어갔네. 이거 CSC도 옛날 기호인데, 옛날 기호. 대학교 가서 쓰니까 여기 낯설어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2번에서 정리할 게 있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공식이 딱 맞춰서 문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함수 위주로 나가지.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사인 코사인 하면 누구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탄젠트 x 적분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식은 시간 적분입니다.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 이런 적분이 잘 나가진 않죠. 이건 사실 뭐분의 1이에요.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이거는 사인 제곱분의 1인데 이게 잘 나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얘는 사실은 이것을 위한 적분입니다. 즉 탄젠트 제곱하고 코탄젠트 제곱은 잘 나왔습니다. 특히 탄젠트 제곱은 잘 나갈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탄젠트 제곱을 위한 적분이 옵니다. 자, 삼각함수 성질 제곱 공식에 의하면 탄젠트 제곱 뭘 바뀌어? 시컨트 제곱 바뀌니까 방금 했던 3번 공식 쓸 수 있죠? 그 다음 코탄젠트도 마찬가지. 성질이 하면 코시컨트 제곱 빼기 되니까 역시 4번 공식 쓸 수 있죠? 같이 정리하고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지. 고민해서 이걸 유도할 줄만 알면 되지 라고 판단하면
쪼사버리겠습니다. 그냥 나와야 된다. 마치 구구단처럼. 그래서 이게 접근할 때 선생님이 계속 질문 던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나오면 분필 날라가고 선생님이 지우개 날라가고 과하면 신발까지 날라갑니다. 이거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직 못 되었습니다라든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접근이 안 되면 나중에 시험 박살납니다. 계산 다 틀려버리고 계산하다 시험 다 가버리면 시험 박살나겠지? 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음 것이 민감한 내용 잠깐 정리합니다. 원래는 예전에 이것까지 정리되어 있었는데 조금 정리만 하고요. 수능은 평가는 잘 출제를 안 하는데 다른 법에서 출제합니다. 다음 같은 내용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정리해요. 이건 뭐죠? 이것도 이런 접근 잘 나가겠니? 이런 거? 안 나가죠? 얘는 가만히 보니까 코사인 제곱분에 쌓이는 거고 얘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죠. 물론 치환 적분도 가능하지만 치환 적분 계산 풀이가 기니까 이거 바로 독립적으로 기억하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요 밑에 또 옆에다 체크하기 바랍니다. 참고. 탄젠트 제곱은 접근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없어. 따라서 사인 제곱 x 적분과 코사인 제곱 x 적분을 좀 정리하겠는데 아까 삼각함수에 있던 효과 과정 제외 공식을 좀 해야 됩니다. 즉, 얘는 몇 차야? 2차죠. 2차를 1차로 고쳐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차를 2차로 고치려면 무슨 공식이 필요할까요? 단각 공식이죠. 얘도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2x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면은 2분의 1 접근하면 2분의 x 그 다음 빼기 이거 접근하면 2분의 1 곱하기 이거 또 있으니까 4분의 1 들어가죠? 그래도 마찬가지 이렇게 2분의 1 접근하고 이쪽 접근하니까 4분의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시 플러스 사인 2x가 들어가죠. 그죠?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를 고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또 자주 튀어나오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있는데요. 치환 조건이 되죠, 얘들? 앞으로 치환 조건 정리할까? 방법이 있는데.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치환 조건. 곱이 곱의 꼴로 되어 있죠?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곱을 한 개의 삼각함수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 무슨 공식이 있으면 되죠? 자, 공식이 되죠? 즉 그러니까 2분의 1 붙이면 되니까 2분의 1 2 사인 코사인 즉 2분의 1 사인 2x로 바꾸면 치환 조건 과정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4분의 1 마이너스 사인 2x 플러스 1. 근데 참고로 할게요. 작년에 선생님이 봤어요. 작년에 이제 처음 출제된 거라 바꾸니 가져놨더니 수능은 평가는 안 냅니다. 이 적분은. 다만 이건 치환 적분이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수능 철저하게 교과 과정에서 배제시키면 아예 안 되더라고. 다른 모의고사는 되고 EBS 같은 데도 나가면 중간중간 수도 있으니까 내신까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하도록 하세요. 두 학교 다 이제 내신 과정에서는 신경 안 쓸 수 없죠. 선생님이 여러분 교과 지금 현재 수능 수업을 잠깐 미분 적분 수업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딱 수능만 생각하면 교재가 좀 얕습니다. 작년도 교재 되게 두꺼워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신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내신은 EBS 교재가 짱입니다. 그냥. 응? EBS도 옛날 최근 교재, 작년하고 재작년 말고 학교 선생님 그런 거 잘 안 써요. 한 몇 년 된 거, 한 적어도 한 5, 6년 된 거. 선생님이 EBS 교재 보면은 몇 년 전 거 주로 많이 쓰고 있냐면
2012, 13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죠? 내신 때문에 이런 거 정리되고 있으니까 내신하고 같이 정리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교재를 해보도록 해요. 오케이? 아마 보충문제 조금씩 몇 개 더 들어갈 겁니다. 썸을 이후로. 자, 이렇게 해서 적분 공수 대상 공식까지 정리했고요. 오메? 시험 보면 안 되는데. 과제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진도에 빠르기 위해서 교재 필수 유형을 원래는 시간 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전부 다. 유형을 잘 모르겠다는 건 놔두고 오고요. 풀으라는 건 정답을 내라는 거니까 아니죠? 도전해보라는 거니까 다음 시간은 풀 시간 없이 바로 설명 다 들어가겠습니다.